그러니까 주로 빨간색 친 걸로 외우시면 돼요. 나머지는 외우는 게 좀 빡세요. 뭐냐? 자, 우리가 기타 소득은 일시 우발적인 소득, 즉 어쩌다 벌어들이는 소득이지만 나라에서 과세를 하고자 할 때 우리가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라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타 소득이 정녕 이거예요. 2배사 근연기 퇴양이죠. 엄밀히 하면 8가지잖아요. 그렇죠? 5월 달에 신고할 거냐 안 할 거냐 우리가 6가지로 따지지만 그래서 2배사 근연 퇴양이 아니면 기타 소득임 이렇게 돼 있어요. 법문구가. 그렇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일시적인 소득이다. 일시적인 소득이에요. 아시죠? 근데 이 중에서 좀 외우실 게 여기 동그라미 2번 우리가 시험에 봤었잖아요. 뭐냐면 여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형자산이에요.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특허권 이런 거 상품권. 얘네들을 우리가 양도, 처분하거나 빌려주고 받은 대가는 기타 소득으로 갑니다. 아시죠? 암기.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 지역권, 지상권에 설정되어는 부동산 임대업 권리, 우리가 부동산의 권리를 빌려주는 것도 부동산 임대업이에요, 여러분들. 맞죠? 사업소득이었지만 공익 목적이면 기타 소득이다라고 했던 것도 좀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딱 보시면 일시적인 인적 용역 있죠? 만약에 제가 학원에서 일을 하는 건 사업소득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만약에 학원에 고용돼서 여러분 일을 하면 그건 근로소득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갑자기 어느 학교에서 세무이급 강의를 해달래. 세무이급 강의하고 여러분들 소득 받았어요. 맞죠? 그럼 그건 기타 소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세무이급을 여러분 학교 가서 하진 않잖아요. 되시겠죠? 그래서 어디에서 하냐가 좀 다르죠, 여러분들. 이 정도만 챙기시면 되는 거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요거죠, 여러분들. 요거. 실기. 이미 배웠던 거 복습. 복권, 슬롯머신, 투표권 나오면 무조건 분리과세.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복권 소득 얼마다라고 해도 신고할 건 없다. 그렇죠? 그게 연말정산에 제일 중요한 거. 다시 한번 해보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이에요. 이것도 냈었죠.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위약금하고 배상금 있죠. 위약금은 상대방이 위반을 해서 계약을 위반해 가지고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상금은 상대방이 뭔가를 다 어긴 거긴 맞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금은 왜 받냐면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피해를 받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손해배상금 원칙이 비과세예요, 비과세. 근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계약을 깨트려 가지고 받는 건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데미지는 좀 덜하죠.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만약에 이혼당해가 죄송합니다. 좀 사례가 그렇긴 하지만 하긴 이혼당하고 배상금 받으면 데미지가 세죠, 일단. 맞죠? 그래서 이땐 비과세. 상대방이 계약을 어겼네? 그래서 배상금 받았어요. 그때는 데미지가 좀 살짝 덜해요. 이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 암기 열미 얘기하면. 그래서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해지하면서 내가 손해배상금하고 법정이자 받으면 이때 기타 소득 때리겠다라는 거 암기죠, 엄밀히 얘기하면. 자, 그 다음에 이거요. 동그라미 3번 뇌물. 뇌물은요, 받잖아요. 일단은 토해내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기타 소득으로 봐가지고 세금까지 내야 돼요. 2번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뇌물. 자, 뇌물이 기타 소득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알선수재, 배임수재 비슷한 거예요, 뇌물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뭐냐면 4번 우리가 아까 사적연금 있었죠. 사적연금은 내가 연금 형태로 받는 거잖아요. 맞죠? 꼬박꼬박 받는 건데 내가 연금 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하면 일시불로 찾는 거니까 일단 기타 소득입니다. 그렇죠? 이 정도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이미 다 이거는 근로소득에서 했던 거니까 빨리 복습. 뭐였냐면 여기 우리가 직무발명보상금을 여러분 더우신가요? 더우시구나. 좀 추우신 줄 알고. 다시 추우신 말씀하세요. 자, 일단 직무발명보상금 그게 근로기간 중에 재직기간 중에 받으면 근로소득이고요. 아마 퇴사 후 받으면 기타소득이다라고 했었고, 그다음 우리 주식 매수 선택권 있었죠. 주식 싸게 살 수 있는 권리. 이게 재직기간 중에 행사하면
그때는 근로, 맞죠? 재직 기간 중이 아니라 내가 퇴사한 후 행사하면 그때는 기타. 그 다음에 요거예요. 여러분 서화골동품의 양도가 기타 소득이에요. 아셨죠? 이건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알죠? 할게요. 자, 여기를 주로 내서 그래요. 아이고, 여기보다 좀 일단 여기부터 먼저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부터. 뭐야? 여기가 중요해서 여기를 시험에 기타 소득에서 여기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다음 중 과세 방법이 다른 하나 출제 은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무조건 분리과세 배웠던 게 요놈 시키죠. 동그라미 1번이요. 복권, 슬롯머신 같은 거. 알죠? 3억 초과 무시하시고 또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 연금 계좌에서 원샷으로 찾는 것도 그냥 너 세금만 뜯고 끝낼게 신고는 하지 마. 알죠? 이거고. 그 다음에 서화골동품의 양도도 여러분들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듣고 버리셔도 돼요. 이유는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뭐냐면 이 서화골동품 있잖아요. 이거 원칙이 예전에 과세 안 했어요. 저 2014년도까지는. 게다가 누구 때 과세를 했냐면 지금은 그 출소하신 그네 누나요? 아니 여기 하면 좀 죄송 혹시라도 보수 쪽 있으실까봐 좀 조심스럽게 저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에요. 저 중립이에요. 맨날 그러잖아 선생님들 그죠? 뭐라고 하면 정치색 나타나면 큰일 나니까. 이거 팩트예요, 여러분. 팩트 지어낸 거 아닙니다. 너 진보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그네 누나 때 이제 그 세금을 좀 걷고 싶으니까 서화골동품의 양도 처분하는 거 있죠. 그거를 이제 과세를 때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걸 왜 설명드렸을까요? 당초에 과세를 하지 않다가 과세하면 무조건 신고는 안 하게 해줘요. 그게 우리가 어저께 했던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 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당초에 과세를 하지 않다가 과세를 했으니까 신고는 하지 않게 해줄게. 원천징수 끝내버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알죠? 자, 그 다음에 무조건 종합과세. 자, 보시면 보이시죠? 뇌물은 무조건 신고해야 된다라는 거 되세요? 여러분, 뇌물 받았는데 신고를 해야 돼요? 무조건 신고해야 돼요. 뇌물 받으면. 자, 들어보실게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종합과세는 무조건 신고해야 되는 거죠. 왜 신고해야 되냐면 원천징수가 안 돼서 그래, 우리나라에서. 되실까요? 그럼 뇌물을 원천징수하는 미친놈은 있다, 없다? 한번 상황 해볼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뇌물을 드렸어요. 1억. 아시죠? 뇌물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 그러는 거예요. 저 기타 소득 배웠거든요. 여러분 당황하시겠지? 제가 20%는 원천징수 해가지고요. 세무서 갖다 낼 거예요. 해서 제가 2천만 원 원천징수 했어요. 되세요? 그리고 세무서장한테 가가지고 저 원천징수 했어요. 세무서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데요? 제가 뇌물을 줬는데요. 20% 원천징수 배웠거든요. 잘했죠? 아우 잘했어요. 해가지고 어디로 집어넣어요? 깜빵으로 가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뇌물을 원천징수하는 미친놈은 없어요. 그러면 그 말은 뇌물 받은 사람 세금 냈어요, 안 냈어요? 원천징수 안 당했으니까. 안 냈으니까 신고해서 내라는 거예요. 되시겠죠? 강제로 신고하게끔 만들어요, 여러분들. 야, 신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셨죠? 요거 조심.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 시험에 냈었어요. 요거 외우셔야 돼. 뭐냐면 여기. 우리가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잖아요. 그러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 어떻게 잘 들어보실게요. 자, 시험 이렇게 출제했던 거예요. 자, 기타 소득 금액이 280만 원이래요. 여기까지만 보면 소득 금액 만족해요, 탈락이에요? 연말정산 할 때. 기타 소득 금액이 280만 원. 여기까지만 보면 탈락이죠. 8가지 합쳐서 100만 원 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기타 소득 금액이 280만 원인데 분리과세를 선택함. 이렇게.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라는 건 신고할 거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기타 소득 금액 280만 원인데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라는 뜻은 우리가 신고할 소득 금액은 제로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냈었어요, 최근에. 아마 곧 푸시게 될걸? 알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 이건 좀 외워주셔야 되니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하면 소득 금액은 없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잘 고민해봐요, 여러분들. 갑자기 이제 또. 자, 그럼 보실게. 실제로 시험이 어떻게 냈나? 94회일 겁니다. 아니네. 여기 있네. 725. 교재 725페이지예요. 어, 725페이지의 11번입니다, 여러분. 자, 문제 읽어볼게요. 자, 다음에 기타 소득 중 과세 방법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돼요. 자, 1번 뇌물 보이세요? 또 뇌물이면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무조건 종합이 되는 거 신고해야 돼요. 여러분들 원천징수 안 됐으니까. 그 다음에 2번 복권. 분리죠. 그럼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에요. 3번 보이시죠? 투표권. 이거 우리 투표권, 슬롯머신, 복권 전부 다 한 대로 묶여버리잖아요. 그럼 동그라미 3번도 무조건 분리과세죠. 그럼 답 1번은 일단 여기까지만 봐도 이렇게 고르시고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동그라미 4번 보이세요? 연금 계좌에서 연금 외수령이 이게 일시불이잖아요. 이것도 방금 우리가 서화골동품하고 마찬가지로 무조건 분리과세였죠. 오카이? 되시겠죠, 여러분들? 자, 다시 앞으로 갈게요. 요거를 좀 외워주셔야 된다라는 요거. 자, 이렇게입니다. 다 빨간색이죠? 여기는 계산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계산 문제를. 자, 일단 말문제 대비하시고. 자, 여러분들 우리가 기타 소득 쪽은 실제 필요 경비를 인정한다라고 했죠. 왜냐면 로또 한 장 살 때 1,000원은 맞으니까. 그래서 기타 소득은 실제 필요 경비가 인정되는 소득들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지금 하는 7가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얘네들은 그럼 우리가 기타 소득은 내가 쓴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소득을 얻기 위해서 쓴 게 하나도 없어요. 원칙이 그러면 필요 경비는 0인 거죠. 0. 원칙 0인 거죠. 0. 여기 있는 1번부터 7번까지는 뭐냐면 네가 이 소득을 얻기 위해서 쓴 게 하나도 없대요. 없어도 비용을 최소한 60%나 80% 인정해줘요. 그래서 여기를 내요, 시험에. 맞죠? 네가 쓴 게 없어도 네가 벌어들인 거에 60%나 80%를 인정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보실게요. 이거 뭐냐면 내가 만약에 공익법인 있잖아요. 맞죠? 공익법인이 뭐 마라톤 대회를 열었대요. 경기도 마라톤 대회. 제가 만약에 거기에서 입상했대. 제가 1등 했대, 1등. 1등해서 200만 원 받았어요. 그럼 필요 경비가 없잖아요. 달리기만 했으니까 여러분들. 맞죠? 근데 여기에서 입상하기가 쉬워요? 어렵죠? 누굴 찾아야 돼요? 1등 하려면 엄마 많이 찾아야죠. 엄마, 저 달릴 거예요. 한이 안 보셨어요? 달려라 하니? 안 보셨구나. 요즘 건 아니라서 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죠? 엄마 많이 찾아야 돼. 그렇죠? 그리고 할아버지들 잘 뛰는 사람 진짜 많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라고 제가 지금은 뚱뚱하지만 좀 많이 살쪘지만 예전에 살이 많이 안 쪘어요. 운동 되게 좋아해가지고 달리기를 하면요, 할아버지들이 되게 잘 달려요. 그래서 할아버지 이겨보겠다고. 은근 있어요. 남자들은 그래서 게임 가지고 놀리면 되게 싫어해요. 많이 게임 가지고 놀리면 죽여버리고 막 그죠. 못생긴 건 못생겼어. 나 못생겼어 이렇게 하는데 게임 족밥 이렇게 하면은 두드려 패요. 운동 가지고 장난치면 좀 은근히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한테 지는 게 싫은 거야. 할아버지 따랐어요. 그때 기뻤지. 근데 할아버지가 속력이 계속 똑같아. 그래서 속력이 처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떨어졌고 할아버지한테 졌어요. 다. 그래서 1등 했대. 그러면 1등 하면 여러분들 거기에 입상하려면 당연히 많은 노력을 했겠죠. 그 노력을 80%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만 원 벌었다라고 하면 200만 원에 80%인 160만 원 빼줘서 40만 원에 대해서 원천징수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런 거고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만 좀 요거는 좀 외워주실게요. 우리 요거 가지고 좀 많이 내요. 뭐냐면 일시적인 문해창작 소득 이거 한번 보셨을 거예요. 연말정산 때 얘랑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우리가 강연하는 거 있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문해창작 소득이나 일시적인 강연료 누군 다 시켜줘요?
아니죠. 거기에서 권위자를 해주거나 일시적인 강연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문예 창작 소득은 뭐예요? 창작의 고통. 고통 느껴보셨어요? 전 창작 소득 얻지도 못했는데 고통 느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저 어렸을 때는 그 뭐지? 원고지에다 요즘도 저 옛날 사람 아니에요? 조선시대 사람 아니야? 전 총검술 시대 사람은 아니에요? 원고지에다 그 쓸에 막 15개에다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거 할 때도 머리에 뭐 쓸지, 막 미치겠다, 막 이렇게. 실제로, 고통을 느꼈는데 합격을 못했어. 알죠? 그러면 여기에서 당첨된 사람 얼마나 고통을 느꼈을까, 많이. 그죠? 막 시상이 떠오른다, 막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머리 감싸고 있는 사람. 그죠? 그래서 이러한 소득을 얻기 위해서 60%는 필요경비 인정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들어보시면. 만약에 시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연말정산에서요. 내가 일시적으로 강의를 제공하고 2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200만 원이면 탈락이네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얘네들은 60% 빼주죠. 되세요? 그럼 200만 원에 60%를 빼주면, 그러니까 총 수익 금액이 200이죠. 200인데 200만 원에 60%는 비용으로 120만 원 빼준단 말이에요. 그럼 기타 소득 금액 80만 원이니까 소득 금액 요건을 충족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낼 수 있어요가 아니라 최근에 냈어요. 저번에 한번 100만 원을 받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꼭 요거 특히 요 두 가지 있죠. 그래서 일시적인 문예 창작 소득하고 인적료 제공한 거 있죠. 요거는 60% 필요경비 인정한다를 좀 외워주셔야 돼요. 아셨죠? 쓴 게 없더라도, 왜냐하면 여긴 다 소득 금액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조심. 이거 왜 여기 되시죠? 우리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내가 KT한테 기지국 설치하게 해주고 대가 받잖아요. 그럼 공익 목적이니까 제가 500만 원 받으면 500만 원의 60%인 300만 원 빼주는 거예요. 나라한테 기여했으니까. 알죠? 맞아, 요 정도 넘어갈게요. 뭐 나머지는 안 나오겠지? 자, 보시면 너무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암기예요.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원천지수세율은 나왔다면 암기, 나왔다면. 오늘 뭘 나눠드릴 거냐면,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 분류별 기출문제 이론 기출문제 나눠드릴 거예요. 보시면 원천지수세율 정말 더럽게 많이 냈어요.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기타 소득의 수입식인데, 여러분 기타 소득은 일시적인 소득이니까 그걸 소득을 받아봐야 알아요. 그래서 현금주의라는 거 수령일이다 그 뜻이에요. 자, 그리고 원천징수는 원칙이 20%예요. 기타 소득 원칙 20% 암기해 주셔야 돼요. 됐죠? 근데 복권은 3억 넘어가는 분에 대해서는 30% 때려요. 아셨죠? 3억 넘어가는 건 30% 때려요, 복권. 알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5억에 당첨되면 일단 3억까지는 20% 맞고요. 3억 넘어가는 2억 분에 대해서 30% 맞는 거예요. 아셨죠? 이해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는 연금 계좌에서 연금에 수령하면 요거 15%예요. 알죠? 그 정도? 우리가 연금의 수령이 아니라 연금 수령하면 그때 나이에 따라서 최대 5%까지밖에 안 내거든, 세금. 근데 연금의 수령, 그러니까 일시불로 찾으면 노후생활 대비 안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세게 때려버리겠다라는 거, 15%로.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사례 좀 보실게요, 사례. 자, 시험에 이렇게 내는 거예요. 학원 강사 김민국은 어디 대학에 일시적으로 강의하고 100만 원을 받았다. 원천 징수할 금액은. 이렇게 계산 문제를 내요. 그러면 답이 20만 원이 있어요. 여러분 20% 외우셨거든. 그럼 100만 원에 20%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는 수입 금액이 아니라 기타 소득 금액이 20%. 여기는 전부다. 알죠? 그러면 우리 보세요. 여기 일시적인 강의 보이셔야 돼. 일시적인 강의. 그러면 우리가 몇 퍼센트는 비용으로 빼줘요? 60%. 그렇죠. 그럼 여기 100만 원에 60%는 필요경비를 빼주니까 기타 소득 금액은 40만 원인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에 20% 곱한 8만 원이 정답인 거예요.
그렇죠. 요거 조심 이런 거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해. 혹시라도 위쪽으로 갈수록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알죠?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재경관리사나 세무 1급까지 쭉 가실 거면 알고 계셔야 돼 이런 거. 필요잉 인정해 주는 거.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좀 가급적 암기 뭐냐면 기타 소득 금액이 5만 원 이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비과세요. 과세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또에 만약에 5만 원 이하에 당첨되시면 세금 한 푼도 안 뜯어요. 다 가져가실걸요 아마? 다들 로또는 잘 안 하시나 보다. 그죠? 저도 로또 안 해.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로또. 아무튼 그거에 요 때문에 그래요. 요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로또에 만약에 10만 원 당첨되시면 뜯기는 거 20%. 맞죠? 요즘 약간 그렇겠다. 만약 5만 1,000원이면 막 뜯기고 50. 안타깝게. 죄송해요. 농담. 자, 그래서 보시죠 여기 마지막 요거 하고 쉬고 그다음에 102회차 할게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102회차 맞죠? 오케이. 자 보시면. 자, 학원 강사 김민국은 어디 대학에 일시적으로 강의하고 10만 원을 받았대요. 그럼 과세할 금액은? 왠지 10만 원이니까 20% 같잖아요, 여러분들. 또는 배웠어. 내가 뭘 배웠냐면 일시적인 강의는 60% 빼주니까 4만 원이네. 맞죠? 4만 원이니까 나 20% 원천지수를 배웠다. 20% 곱한다. 그래서 8천 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틀려요. 왜냐면 4만 원이면 5만 원 이하잖아요. 맞죠? 5만 원 이하니까 세금 안 내요. 표정 안 좋으신데? 이해되세요? 기타 소득금이 5만 원 이하면 안 내니까. 자, 이렇게. 물론 여기까지는 내지 안 낼 거예요, 아마 여러분. 여기까지는. 자, 10분 쉬셨다가 우리 102회차 풀게요, 여러분들. 102회차 학원 카페 들어가 주시고 102회차 좀 받아주세요. 자, 10분 쉴게요.